오늘 요거 확통 안양외고 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어제 시험 본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 시험지 안 갖고 왔어도 뭐 틀렸었는지는 기억하고 있지? 그치? 우선 안양외고 답을 한번 불러줄까? 이 안양외고 시험지는 그 확률 쪽이랑 조건 확률 쪽 문제가 좀 많았어. 그래서 약간 초점을 달리해서 풀기에 도움이 됐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봐. 이거 1번부터 부를게요. 여기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첫 페이지 다시 불러줄게. 2, 3, 3, 4, 3. 그 다음에 6번부터 4, 4, 5, 5. 그 다음에 10번에 5번, 11번에 4번, 12번에 2번, 13번에 5번. 혹시 다 풀었어? 14번에 3번. 그 뒤로 더 안 풀었어? 15번에 2번, 16번에 1번, 17번에 1번. 이렇게. 그리고 18번에 3번. 우선 어제 시험 봤던 거 좀 같이 정리해볼까?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시험지를 계속 풀어보기로 하자. 지금 8번 틀린 사람들 있어? 어제 8번 틀린 사람들 몇 명 봤는데, 그 교육청 시험 문제 한번 봐봐. 8번 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해가지고 푼 사람들 있었어. 그런 실수 안 할 거지? 각변환 공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그리고 11번 문제 풀 때 이거 요렇게 결정 모의고사 우리 풀었던 거에서 했었잖아. 이거 그치? 거의 똑같이 나왔지. VT가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36이다.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거 인수분해 해봤을 거야.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0 이렇게 기준을 본다 하면은 2, 6인 거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2, 6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었어. 그치? 근데 여기서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3 표시해주면 0부터 2까지 적분을 할 때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지. 아니 그대로 넣어야 되네. 3t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36dt를 그대로 계산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2에서 3까지 계산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4t 마이너스 36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거나 내가 다른 방식 하나 알려줬었지. 이거 계산이 좀 실수할 것 같다, 불안하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보라고 했었냐면은 이거를 적분을 한 함수 이미 정리해 놨잖아. xt 구했을 거예요. xt는 여기 t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36t 했을 거니까 이식 다시 한번 t로 묶어주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6의 제곱이지. 이것까지 거의 똑같았는데.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요렇게 잡아서 이 구간을 이렇게 구분해보면 얘 어떻게 된 거냐면은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0에서 통과했네. 0에서 통과하고 6에서 접한 그래프인 거니까 0에서 통과하고 6에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xt 그래프인 거잖아. 그치? 이쪽에 t고 x 이렇게 지금 정리되는 그래프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면 되냐면은 여기 비율관계 생각하면 6이고 여기 2니까 2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2 곱하기 4, 4, 16 하면 32지? 여기 부분이 32인 거야.
그치? 이만큼 2초까지 32만큼 올라간 거지. 이렇게. 그치?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만큼이 32였을 거야. 3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초니까 3에서 파악해보면 3일 때는 여기다 또 다시 3 대입해. 3 대입하면 3 곱하기 9, 맞지? 9, 3, 27이네? 여기 3,27이야. 3,27이면 32에서 27까지 돌아온 거잖아. 요만큼. 이게 지금 빠진 거지. 그게 지금 5였다고. 이만큼이 5라고 하는 거를 바로 그냥 그래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던 것도 기억해주면 돼. 그래? 시험 좀 해줘. 이거 하나만 더 있어요. 네. 우진이 12번 맞았어? 12번. 15요? 15요? 12, 12. 12요? 맞았는데요. 아유, 잘했어. 그 공포증 극복했네. 오케이죠. 잘했어. 13번 문제 풀 때는 이거 함수가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1에서 1,-5에서 접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이 1,-5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알파라고 잡아봐. 여기 알파라고 잡으면 이거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fx는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여기다가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1 플러스 알파가 4다 바로 이렇게 좀 쓸 수 있으면 되지. 그치?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이렇게 들어가도 세근의 합은 3 거고 얘가 여기서 뭐 이렇게 접해도 얘랑 얘 세근의 합은 3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거를 살려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알파 값이 2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선을 다시 한번 잡았다 그랬잖아. 접선을 이렇게 잡아보면 지금 그리기 좀 곤란하지만 이쪽에서 베타라고 하는 지점에서 또 교점이 생겼다 해봐.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베타 값은 얼마가 되냐? 알파를 2번 더하고 베타를 1번 더한 게 또 3 거야. 이렇게. 근데 알파 값이 지금 2잖아. 2고 얘도 2인 거니까 베타는 0이네. 그래서 베타 0 잡아서 바로 문제를 풀었으면은 됐겠다. 그래서 저 좌표가 0,-8이 나오지. 여기다 0, 0,-8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삼각형 그려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0,-8 그치? 이렇게 잡혔고 그 다음에 여기 몇을 지나갔지? 2,-4를 애초에 지나갔지? 여기 2,-4였지? 2,-3 거니까 2,-4를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어보면 2,-4 여기는 4,0이 된다고.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하고 4 곱하기 8 하면은 16이 정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놓고 확인할 수 있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틀린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14번 문제 이런 거 풀 때 여기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없었어. 이제 나한테 상담하면서 연속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는데 연속이라는 조건은 전혀 없었지. 그치?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는 함수를 먼저 그려놔. 확정되어 있는 함수는 3sin x거든. 3sin x를 먼저 그려주면 그 그래프는 뭐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합시다.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파인 거. 그리고 이 지점이 2분의 파이다. 이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치? 그 다음에 a 코사인 x 플러스 b인데 이제 이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모양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가 원래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게 코사인 함수잖아. 그치? 아니면 그래프가 얘 부호가 반대로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치? 그러면 어디만 보면 되냐면은 파이부터 2파이 사이니까 파이부터 2파이 사이면 이렇게 뚝 잘라서
파이부터 2파이까지면 이만큼을 보거나, 그치? 아니면 파이부터 2파이까지면 여기서 또 이렇게 보거나, 예,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어떻게 들어갈까를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큰 쪽에 얘네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들어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시를 들면서 해봐야 되겠지? 근데 일단 우리 눈에 확 띄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그냥 파이 2분의 파이 하나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럼 그때는 교점이 두 개가 생겨. 여기 하나 생겼고 여기는 두 개 생기니까 이 합이 하나밖에 없지. 2분의 파이지. 근데 여기는 합이 2분의 파이 2배인 거니까 파이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막혀 있었어. 여기 막혀 있고 여기 구멍이 지금 이렇게 뚫려 있거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선을 또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건 이제 합이 0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할 수 있다. 얘 둘이 더하면 0인 거다. 그치?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이 파이인 경우 봐보자. 이거 봐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함수가 어쨌든 얘나 무조건 교점은 하나밖에 더 안 생겨.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니까 여기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밖에 더 안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이렇게 왔다고 해봐. 이렇게 됐다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쓱 지나갈 때 반드시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전부 다 합한 게 fx는 ft, 그러니까 y는 fx랑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교점의 x 값을 합치면 4분의 7, 8을 했으니까 총합이 4분의 7, 8가 되려 하면은 여기 이미 파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4분의 3, 8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이만큼 요거 두 개 더한 게 파이인데 4분의 3, 8까지 더해서 4분의 7, 8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말이 안 되지. 그치? 왜냐면 파이가 여기 있잖아. 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4분의 3, 8가 될 수가 없다고. 이 경우는 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얘는 안 된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나머지 경우는 이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따져보면 되는 건데 여기 2분의 파이면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 4분의 2파인 거니까 4분의 3파이. 요거 막 4분의 3파이? 잠깐만. 4분의 2파이? 4분의 5파이지? 4분의 5파이에 여기 2분의 파이 더하면은 4분의 7파이 되는 상황. 말 되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얘보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얘가 함수가 그 x값이 더 커야 돼. 왜냐면 여기 0인 거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이 부분이 4분의 7, 8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니까 감소 상황이 된다. 이거 반대로 그러면 안 되지. 4분의 이렇게 그려버리면 맞지 않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니까 요거 각각을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나온 요 상황을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어. 대입해가지고 여기를 뭐 알파라고 잡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알파로 잡고 여기를 뭐 베타라고 잡아. 그치? 그래서 알파를 대입했을 때 4분의 5파이다. 베타를 대입했을 때 4분의 7파이. 베타가 4분의 7파이지. 4분의 5파이 대입했을 때 값이 식으로 써볼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a 코사인 x 플러스 b였어. 그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처음에 2분의 파이 a다 대입하면 a 코사인 4분의 5파이지. 4분의 5파이 플러스 b 이렇게 한 게 얼마가 돼야 되냐? 이게 지금 3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3이거든. 여기가 y는 3이고 여기 지금 y는 0인 부분이야. 이렇게. 그치? 이 사인 함수에 의해서 3, 0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이거든. 이게 3이다.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a 코사인 4분의 7파이 대입하면은 4분의 7파이 플러스 b 한 게 이게 0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연립하면 문제가 풀리는 걸로 알 수 있겠어. 그치? 이렇게 정리됐다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주면 되겠어요. 4분의 27이 정답이 나와. 제곱 하면은. 요거. 이거. 이거는 여기다 내가 만약에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가정해보자. 이렇게 됐다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은 어쨌든 4분의 7파여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4분의 7파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 2분의 파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4분의 5파이가 돼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둘이 순서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감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15번 문제 풀기 전에 조금 쉬운 거 먼저 풀어볼까? 어차피 20번, 근데 20번 시간 오래 걸렸거나 틀린 사람들, 풀었다 하더라도 틀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 시그마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 나열을 해서 생각해버렸어. 그냥 나열을 하는 거야. 그치? 그냥 나열을 해나가는데, 여기 나열을 해보면 1, 2, 3, 4. 근데 그 다음에는 5의 배수일 땐 마이너스 4n 플러스 10이지. 그치? 거기다 5 대입하면 그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또 해보면 여기 6, 7, 8, 9하고 그 다음 자리 마이너스 30이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해나가는 거야. 11, 12, 13, 14. 그 다음 자리는 또 마이너스 50. 이게 지금 써나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런데 봐보면 이렇게 합이 0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더해보면 또 합이 0이야. 얘네도 또 합이 0이야. 그치?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그 1항부터 m항까지 합이 20보다 크거나 30보다 작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일단 앞에는 없지. 그치? 근데 가다 보면은 6, 7, 8까지 더하면 여기 13, 21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딱 더하면은 2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저때 되는 거야. 그리고 9까지 더해버리면 30이니까 안 되지. 그럼 끝났어, 여기. 끝났고, 다시 여기 0부터 시작. 이 문제 재밌잖아. 이렇게. 그래? 0부터 시작해보면 11, 12, 여기 되네. 23이네. 그치? 여기 지금 된다고 하는 걸 딱 파악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 그럼 좀 더 했겠네? 써봐. 그러면 또 16, 17, 18, 19,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70이겠지?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여기는 21부터 써야겠지. 21, 22, 23, 24, 그리고 마이너스 90. 그리고 26, 27, 28, 29 하고 마이너스 110. 그 다음 거부터는 이제 안 써봐도 더 없겠다는 생각 할 수 있어. 왜냐면은 여기까지 합 정확하게 0이거든, 또. 그치? 왜냐면 이만큼이 얘가 0이고 또 이것도 0이야. 이렇게 더하면 0. 여기도 또 0인 거니까 리셋된 거야, 여기. 근데 그 다음부터는 30, 31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아무리 더해도 무조건 30보다는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0 되거나 30, 31, 30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그 뒤로는 안 돼. 그럼 나머지 더 있는지 확인해보면 여기 또 0 됐지? 이쪽 해보면 16, 33? 33은 안 돼. 이미 넘어버렸어. 여기 없어. 근데 여기 21 있잖아. 여기까지 딱 더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 또 43 되니까 안 되고 26도 있으니까 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다 더해보면은 여기까지는 8이었지? 8 더하기 그냥 다 숫자 나와 있네. 12 더하기 21 더하기 26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된 거지? 뭐? 그 다음에 15번 일단 확통 먼저 할까? 15번, 21번, 22번 좀 고쳐봤어? 우진이 좀 해봤어? 15번? 아니, 포기했어요. 15번 포기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못 푼다 하면서 넘어가는 문제가 너무 많아지면은 다 까놓고 시작하면 막 70점대에서 시작해버려. 그렇게 되니까 좀 15번, 21번, 22번 이런 문제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은 맞게끔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겠어.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 15번도. 15번 봐보면 여기 gx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조건이 가장 중요해. 미분 가능. 이 부분이 마이너스 x 곱하기 fx 마이너스 ax 제곱. 근데 이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밑에 거는 4분의 1 fx에서 빼기 bx 제곱한 게 여기 x의 0보다 크다. 그치? 미분 가능이라 했으면 어차피 위에 거는 자체적으로 미분 가능. 얘도 자체적으로 미분 가능이니까 0에서의 미분 가능성만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간단하면은 x는 0에서 관찰해봐. 일단 연속이라 했으니까 연속 조건 써보면 0 대입하면 그냥 0이지. 0은 하고 이쪽은 4분의 1 곱하기 f0.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식은 f0은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 값이 이제 0일 때 미분 가능성을 보는 거야. 미분 가능성 본다 하면은 요거 미분하는 거지. 미분해서 0 대입해.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2ax인데 0 대입하면은 요건 다 어차피 지워져. 요것만 남는 거니까 마이너스 f0이 남겠다. 마이너스 f0은 하고 여기 0 미분해서 0 대입하면 4분의 1 f 프라임 0 요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아까 f0이 0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f 프라임 1은 f 프라임 0은 0이다. 또 이런 조건이 하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우리 이제 연습했으니까 이런 거 잘 할 수 있지.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fx는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x제곱. 그렇지, x제곱. f0은 0인데 f 프라임 0도 0이잖아. 그치? 그거 대답이 나와야 돼. x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x제곱 곱하기 뭐 qx 형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구체로 써보면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 했으니까 x-k 이런 식으로 구성해 줄 수 있겠네. 그치?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gx라고 하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fx를 여기다 대입해줘. 대입하면은 이렇게 고쳐지겠지? 마이너스 x 3승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 그리고 빼기 ax 제곱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4분의 1 x 제곱에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x 또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 그치? bx 제곱이지? 이제 그래프 추론만 하면 되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여기 그 가조건 나조건 집합으로 돼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게 별거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 뭐냐면은 이 0인 지점에서 봐야 되잖아. 0인 지점에서의 계속 관찰해보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0보다 작은 쪽은 4차함수인 거야. 4차함수. 이게 지금 4차함수지? 그치? 근데 0보다 큰 쪽은 3차함수인 거야. 근데 둘이 연결시켰더니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라고.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 된 상황인 거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 함수는 마이너스 x 3승 곱하기 x 마이너스 k가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얘 4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뭐 대략 그려보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그래프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어. 요거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4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 음수인 상황인 거니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그치? 이런 상황 생각해 볼 수 있고 요쪽은 봐보면 4분의 1 x 3승 지금 4분의 1 최고차의 개수 양수로 시작한 3차 함수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쪽은 지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고 이쪽도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을 각각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근데 마이너스 27과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래. y는 마이너스 27을 그었을 때 원소의 개수가 2개. 근데 보면 이쪽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결론적으로 그래프가 여기서 가다가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x 자체가 원래 x 곱하기 x 마이너스 k였잖아. 0,0 얘도 0,0 지나가고 요것도 지금 0,0 지나가지. 그치? 기본적으로 0,0에서 연속이어야 돼. 근데 이제 미분 가능까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 그치? 그러면 이쪽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여기서 보면은 그 마이너스 27 원소개수 두 개 달아 있으니까 그래프는 어쨌든 얘가 3차 함수가 갔다가 그러니까 추론을 해보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7이 어디 있으면 되냐면은 이렇게 잡은 상황을 생각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접하고 갔다고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7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 그치? 그러면 접하지 않았으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겠지. 왜냐면 이쪽에서 무조건 한 개가 생기거든요. 최소한 한 개. 그치? 여기서 최소한 한 개가 생겨야 되는데 한 개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딱 접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이 부분이 그냥 통과한 게 아니라 접하고 통과해야 돼. 왜냐면은 그 나조건 때문에. 그 나조건에서 g'x는 0에 들어가는 x 값에 gx는 마이너스 27에 그 근들이 지금 포함된다 이렇게 했지. 그치? 그러니까 보면은 표시해 볼게. 여기 요 지점. 네, 여기 요 지점. 요 지점. 요 세 개는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에요. 그치? 근데 그 중에서 gx는 마이너스 27인 부분은 어디냐면은 여기랑 여기인 거. 이 두 개가 이 세 개의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걸 잡아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걸 추론해 놓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좀 중요했다. 이렇게 보면 돼. 지훈이 이거 다시 설명해 줄까? 아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한번 다시 해볼게. 그 gx는 마이너스 27이라고 했는데 원소의 개수는 두 개래. 근데 얘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애고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애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무조건 교점은 최소한 한 개 나오고 두 개, 세 개 또 나올 수 있겠지. 만약에 마이너스 27 뭐 이렇게 지금 된다고 하면은 그럼 교점은 하나밖에 안 생길 거. 그치? 근데 교점이 정확하게 두 개 생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니까 요거 지금 x적으로 묶어봐. 요거 x적으로 묶어보면 여기 4분의 1 x-k b야 이렇게. 그치? 여기도 x적으로 묶어보면 여기 마이너스 x, x-k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개의 함수도 각각의 함수도 반드시 x제곱을 인수를 가지는 상황이야. 0에서 접해야 돼. 그럼 미분계수도 0이어야 되는 거고. 그치? x제곱, x제곱 둘 다 인수를 갖고 있잖아. 얘 0에서 미분계수 0이어야 되고 이쪽도 3참수 쪽도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그치?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함수가 올라가다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또 3참수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상황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교점이 두 개가 되려고 하면은 이 부분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딱 한 군데에서 더 만나는 상황을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잡힌 건데 하필이면 이 두 개의 교점이 x좌표 있지. x좌표는 전부 다 어디 들어간다고 했냐면은 요 함수 전체에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들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럼 여기 이 부분 세 개 미분계수 0인 거 지금 이해돼? 세 개 다 0인 거? 근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요 두 군데는 이제 이 세 군데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이렇게. 얘랑 이거 이해됐어? 아니? 이 문제는 좀 어렵긴 했는데 은율이 이거 괜찮아? 그럼 다시 설명 줄까? 너무 어려워? 14분 정도 되면은? 하윤이가 이해됐어? 어떡하지? 여기까지는 이해된 거지. 여기까지는. 10까지는 이해됐어? 거기도 좀 헷갈렸어? 여기는? 요건 괜찮아?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설명해보고 안 되면 이거 좀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해줄게. F0은 0이고 F'0은 0까지 찾았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fx는 F0도 0이고 F'0도 0이고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했어. 다시 대입했더니 얘 전부 다 함수들이 x제곱으로 묶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최고 차이가스 음수니까 밑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인 건데 이 0인 지점에서 f0은 원점을 지나가고 접한 상황이야. 이 함수는.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어딘가 가다가 접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간 상황이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시를 부르. 원래 사차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겼던 거. 근데 그 중에서 이 주황색 쪽 지우고 0보다 큰 쪽은 3차함수를 그린 거야. 요 3차함수. 이 3차함수도 x제곱으로 묶였단 말이야. 0에서 또 접했어 얘도. 그러니까 3차함수는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래프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 이런 함수가 3차 함수가 됐다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이 부분 지운 거고 여기도 이렇게 지운 거야. 이렇게 지우고 0보다 작은 쪽이랑 0보다 큰 쪽을 구분해서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만약에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1이야. 지금 여기 0이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 나조건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나조건에서는 gx는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합이 마이너스 3이랑 1이라고. 이렇게. 그치? 근데 g'x는 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g'x는 마이너스 3, 0, 1 이렇게 3개 갖고 있거든. 마이너스 3, 0, 1 원소를 이렇게 3개 갖고 있는 거에 포함되게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요 두 개의 교점이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 볼 수 있어. 우진이 이거 이해됐어? 네.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지금 내려간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한번 추론을 해볼게. 뭐 할 거냐면은 여기를 마이너스 3L이라고 잡아보자. 여기를 L로 이렇게 잡아. 왜냐면은 여기 지금 3중분 생긴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3대 1이란 말이야. 비율관계가 3대 1이야. 3대 1이니까 마이너스 3L과 L로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잡고 나면은 4차함수부터 먼저 써주면 4차함수는 y는 하고 이 뒤에 부분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l의 세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l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그리고 빼기 27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빼기 27 이렇게 둔다로 하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해서 여기다 0 대입해볼까? 0 대입하면은 0,0 지나가는 거잖아. 0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3L의 4승이 되겠다. 3L의 4승이고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었지. 그치? 요게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 되는 거니까 27이네. 27L 4승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 되는 거니까 L 값은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마이너스 3L에서 L 그냥 지우고 이 부분들이 각각이 1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3과 1이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 원래 4차 함수는. 그 다음에 3차 함수도 해보면 3차 함수는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건 함수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 이 간격이 지금 27이잖아. 요만큼의 간격이 27이지. 아직 수투가 좀 연습이 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뭐 반복해서 다시 설명해 줄게. 이 내용들. 27이면 바로 계산하려고 할 때는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도함수가 만약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간격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여기에 넓이랑 같다. 여기에 넓이랑. 그치? 그거 유도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 게 여기에 y는 f'x야. fx지? 위에 게 y는 f'x. 그러니까 f'x 알파 베타로 됐을 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를 해보면 요게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가 나온다.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 베타고 여기 알파면 이제 절대값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거든.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주면 그러면 이제 성립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계산할 때는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넓이 공식으로 보면 돼. 이차함수의 넓이 공식. 이차함수의 넓이 공식으로 생각해보면 6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인 거야. 그치?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최고차항에서 1일 때 얘기야. 여기 원래 A인데 최고차항에서 1일 때는 저렇게 만들어진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보면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x 3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생각해 볼게. x 3승 플러스. 그러면 요 도함수는 3x 제곱 플러스 점점점일 거거든. 이렇게 미분한 거니까. 그치? 그러면 그때는 여기 개수가 이렇게 3이 붙는 거야. 6분의 3. 그치? 그래서 2분의 1로 보통 많이 외우고 있고 2분의 1로 또 외우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 원래 6분의 공식인 건데 최고차항에서 3이니까 6분의 3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 써보면 3차 함수일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길이 있지? 이 길이를 넓이로 바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럼 27은 하고 6분의 3 아까 얘기했던 대로 써.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였냐면은 여기 4분의 1이야. 최고차항 개수 4분의 1. 4분의 1은 따로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4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그냥 1인 거잖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0의 1이 아니라 여기가 1이었지. 여기가 1이었던 거고 근데 여기는 지금 얼마인지 몰라.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m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자. 이렇게. 그치? 이렇게 m이라고 둔 다음에는 여기는 m-0의 3승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지울 거 지워보면 이렇게 지우고 8로 바뀌었지? 8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27은 3의 3승이야. 요거 2의 3승이야. 이쪽으로 올라가면 m 값이 6이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 m은 6 이렇게 나와.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해보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은 원래 gx식이 있었잖아. 여기에서 이제 a, b, k 값을 각각 구한다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 다 알려줬으니까 여기 식자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7인 거. 그치? 이거를 뭐랑 비교하냐면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요 식을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요거랑. 그치? 원래 저 식이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전개해서 그냥 개수 비교하면 돼. 3차 항, 2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밑에 것도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은 m 값이 6이면 얘 여기 6이야. 6이 나왔으면은 이 함수 지금 이렇게 갔다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황인 거잖아. 얘는 그럼 3차 함수 표현해보면 y는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 x 제곱에 x 마이너스 9라고 쓰면 돼. 아니 뭔가 비율관계나 이런 거 아직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 문제는 어려울만 했겠다. 왜 9야? 여기 이렇게 여기 3이지. 3, 6 여기 지금 9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여기 접했고 여기 9 통과한 거니까 접했고 9 통과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이렇게. 하윤이 이거 이해돼? 여기 비율관계 여기 보면 여기 6에서 접했지. 그치? 그럼 이렇게 잘라보면 한 칸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그치? 이 안에 0, 3, 6, 9인 거니까 여기 지금 9,0인 거야. 0에서 접했고 9를 통과했어. 함수가 이렇게 0에서 접했고 9를 통과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요게 뭐랑 같다라고 하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식이랑 같다라고 하면 돼. 요거. 그래서 이 K, B를 A, B, K 구하면 계산이 끝난다. 이렇게. 전 넓이부터 놓쳤어요. 어? 저 넓이. 넓이부터 놓쳤어? 네. 응. 저기 왜 6분의 A 모르겠네. 요거?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기억하고 있지.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었던 거잖아. 절대값 이렇게 붙여서. 그치?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그게 외우면 돼요. 이건 외워야 돼.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근데 이 A 값이 3이야. 왜냐면은
아까 fx는 기본적으로 최고 차이수 1인 걸로 지금 가정해서 문제 풀고 있거든. 1일 때 이거 미분하면 3x제곱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개수가 3이거든. 됐어요. 됐어? 네. 아, 수투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 뭔가 15만 하나 정도 버리고. 아, 20원 버리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확통 설명해 줄게요. 26원 안 해줘요. 응? 26원 안 해줘요. 20원 해줄게. 21원, 22원 궁금하면 다 해줄게. 뭔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이거 안 해줘요. 설명해볼게.
그 다음에 확통 좀 먼저 설명해 줄게. 알았어. 나는 뽑아줄게. 이거 하나 설명하고. 확통에 좀 몇 번부터 좀 꼬였어. 27, 28, 29, 30번 중에 좀 어려운 거 있어? 8번부터요. 28번? 하은아. 28번? 그래?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뭐 우리 안 했던 내용들은 없어. 그러니까 보면은 이 집합 표시가 나오거나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긴 한데 막상 읽어보면은 해석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거든. 봐봐. 가족권에서 나온 상황을 해석해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1로 대응되는 값이 두 개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러면은 이 대응된 애들이 1은, 세 개네. 세 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2로 대응된 거는 이 두 개고, 4로 대응된 거는 네 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뭐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여기서 1, 2, 3, 4, 5, 6, 7, 8, 9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1, 2, 4가 있어. 진짜 애시야. 그냥 뭐 만약에 얘가 그냥 이렇게 111, 그 다음에 22, 4, 4, 4.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 그치? 근데 이제 저게 뒤죽박죽 섞이는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111, 2, 4, 4, 4 얘네가 순서가 이제 바뀔 수 있잖아, 계속. 그치? 그걸 생각한다라면은 전체 총 9개거든. 9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서로 같은 거는 3개, 2개, 4개가 되는 거죠. 그치? 이거 계산해 보면 얘는 1260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그냥 전체 가지수인 거야. 전체 가지수. 이렇게.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나조건을 봐보면 나조건에서 얘기해 준 건 뭐냐면은 제외해야 할 부분이야. 제외해야 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fx 더하기 fx 더하기 1이 요게 fx 플러스 2랑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속된 애들을 더했을 때 그 다음 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예시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지. 만약에 여기서 지어놓고 살펴보면 이쪽이 1이 1로 가고 얘가 2로 가고 이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치? F1 더하기 F2가 F3과 같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 그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어.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언제가 되는 거냐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경우나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 A라고 하는 집합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2인 경우. 그러니까 이 밑에가 이렇게 내가 지금 설명한 게 뭐냐면 1, 1, 2가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가 2, 2, 4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렇게 간다라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를 순서상 이렇게 표시해보면 이렇게 연속된 거. 1, 1, 1 연속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은 1 하나 더 있지? 그 다음에 2 하나 남아있고 4, 4개 남아있고 이 상황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럼 덩어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팩토리얼인데 여기에서 얘 4는 4개 있으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보면 돼. 이게 210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이 112 순서 바뀌는 거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돼. 그치? 이거는 지금 고정이 되는 거예요. F1 더하기 F2는 F3이 아니어야 된다. F2 더하기 F3은 F4가 아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고정된 거라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보면 B라고 하는 걸 봐봐. B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2 더하기 2는 4인 경우 있지. 그 상황을 생각해본다면은 여기는 2, 2, 4 하고 나면 나머지 1, 3개, 4, 3개 남았잖아. 1, 1, 1, 4, 4, 4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면은 전체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 7팩토리얼 근데 이번엔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1, 3개, 4, 3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쓰면 된다고. 이게 지금 140이 나오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했는데 뭘 빼줘야 되냐면은 얘 동시에 겹치는 경우 있지. 그걸 이제 빼줘야 돼.
그치? 뭘 쓰냐? A 교집합 B를 빼주는 거고,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된 상황인 거거든? 1, 1, 2였는데, 여기에 그대로 2, 2, 4가 지금 이렇게 붙어버려. 이렇게.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거 A고, 이만큼 지금 B인 거잖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겹친 거니까 빼줘야 된다 볼 수 있어. 그럼 그 계산한다 생각하면 여기 나머지 남아있는 거는 1 하나 남아있지? 그 다음에 2는 다 썼고 4가 3개 남아있어. 그치? 그래서 이걸 갖고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 5팩토리얼이고 나누기 한 다음에 이 밑에는 하나, 둘, 3개네? 3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은 여기는 5, 4, 20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1260에서 빼기 210 더하기 140 하고 그래서 다시 20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훈이 이거 이해돼? 응. 하은이 괜찮아? 이거? 응. 그 다음에 29번도 설명해 볼게요. 자, 29번에 흰색 접촉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흰색도 5개고 검은색도 5개야.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흰색 여기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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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 사이에 검은색이 이렇게 다 배치가 돼야 돼. 이렇게 해야 지금 서로 이웃하지 않는. 그러니까 B도 서로 이웃하지 않고 W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했었냐면은 우리 확통 관련한 수능 특강 문제 풀 때 거의 비슷한 문제 풀어줬어. 올해 나온 수특에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 뭐가 있었냐면은 이 나조건에서 일단 우리 요건 결정해 볼 수 있겠지? 먼저 흰색을 배열을 한다라면은 흰색은 5-1팩토리얼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흰색 먼저 배치를 시키자. 그치? 근데 문제에서 서로 이웃한 2개의 접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은 70 이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이 70이 이하가 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애를 먼저 잡아봐. 가장 강력한 애는 뭐냐면은 9야 9. 그치? 홀수 중에 제일 큰 거 9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간다라 하면은 이 옆에 있는 자리에는 무조건 검은색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짝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짝수 중에 못 들어오는 숫자들이 있거든. 이 지금 이렇게 흰색, 검은색 들어갈 자리 이렇게 5개 잡아보자.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에 뭐가 못 들어가? 8도 못 들어가지. 그치? 여기 8과 10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8과 10은 이 3개 중에 2개 들어가면 돼. 8과 10이. 그치? 그치? 그러니까는 3C 2하고 2팩토리얼 곱해도 되고 3P1을 바로 써도 되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지금 8과 10에 대한 얘기를 볼 수 있겠어. 8, 10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쓰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각각 들어왔으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3팩토리얼 그냥 돌려버리면 되지. 남은 애들은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이게 그냥 정답이 된다고 하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안 되게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만 바로 제거를 해준 걸로 이제 계산을 한 거. 이 부분에 여기 2개에 8과 10이 못 들어가니까 80은 여기 들어가야 되네.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이제 끝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이 98의 72가 70에 제일 가까운 숫자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이웃돼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끼리 이렇게 접촉하는 것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같다라고 보면 되겠다. 됐지? 그리고 30번 문제도 그냥 약간 복잡하게 생겼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막 그렇게 우리 풀었던 수능 특강 관련 문제들보다 어렵고 그러진 않아. 30번 문제도 봐보면 이런 상황인 거지. 여기서 12장의 카드가 있는데
n번째 놓여있는 수와 n 플러스 1번째 놓여있는 수, 그러니까 이웃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한 수의 곱을 an이라 할 때 이 an이 3위를 이렇게, 그치? 그럼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이 상황이야. 부호 변화가 어차피 여기 지금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거든. 1과 마이너스 1, 그치?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부호 변화가 생길 때가 있고 부호 변화가 없을 때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각각 잡아보면 부호 변화가 있을 때는 뭐냐면은 1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그치? 근데 부호 변화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도 1이고 1 곱하기 1에도 1인 거니까 얘 지금 1이야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치? 근데 전부 몇 번이 나오냐? 이 12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 간격은 11개인 거거든. 그치? 11개인 거니까 얘네가 몇 개가 되어야 되나 생각해 보면 돼. 몇 개 되어야 둘이 더했을 때 3이 나올까? 11을 분배해봐. 몇 개여야 돼? 이렇게 A, B라 잡아도 돼. A 더하기 B는 3인 거고, 아니,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5B는 3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11이야. 근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이야. 그러면 2B는 14, B는 7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7번, 4번, 7번인 거. 4번, 7번. 이렇게 나오면 둘이 더해서 11번인데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7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만 판단하면 되냐면은 얘네 간격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얘 4번이고 얘 지금 7번이라 본다라 하면은 4번만 나오게끔 잡아보자. 부호 변화가 4번만 생겨야 돼. 그럼 이렇게 영역에 대한 이름을 써주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부호 변화, 부호 변화, 부호 변화, 부호 변화가 4번만 잡히게 만드는 거. 그치? 이렇게 잡았다 하면은 이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상황만 볼 수 있냐면 1만 들어가요. 여기 마이너스 1만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1만 들어가고 마이너스 1만 들어가고 1만 들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지. 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1,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금 뭐 잠깐만, 마이너스 1이 6장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장 만들려면 또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야겠네. 여기 나머지는 1, 1,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예시를 들어준 거야. 이렇게 간다로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음수, 곱했을 때 음수, 곱했을 때 음수, 곱했을 때 음수. 그치? 4번 나오는 거고 나머지 경우들은 이제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플러스는 하나, 이렇게도 플러스, 플러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렇게 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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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렇게 지금 잡혔다 생각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 7번이지? 플러스 7번이고 마이너스 4번이고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볼 수 있어. 그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지. 마이너스 1만 들어가고 여기 1만 들어가는 경우, 마이너스 1만 들어가고 1만 들어가는 경우, 마이너스 1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지금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어차피 1도 6개고 마이너스 1도 6개이기 때문에 구조가 지금 똑같아. 구조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그냥 하나만 계산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어.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 자리를 뭐 A1 그 다음에 여기 A2, A3 이렇게 봐보고 여기 B1, B2 이런 식으로 써보자. B1, B2 이렇게 배치를 했어.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겠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를 한 게 총 몇 개 되냐면 6개가 되는 거. 여기 들어갈 1의 개수가 6개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B1 플러스 B2는 얘도 6이어야 돼. 여기 들어갈 값들이 또 6개다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각각 이거에 대해서 중복조합으로 계산하면 되겠어. 계산하는데 이거는 한 개씩은 지금 줘야 되잖아. 영역이 한 개씩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 줘서 고치면 A1 다시 더하기 A2 다시 더하기 A3 다시를 한 게 3이다가 되는 거고
요 식에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요거는 서로 다른 3개의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넣는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는 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요쪽은 B1 다시 플러스 B2 다시를 한 게 이제 4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니까 요거 2H4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5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10 곱하기 5긴 한데 거기다가 2를 곱해줘야 되지. 앞에 아까 이 2개라고 했으니까 2개를 곱해가지고 100이 되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어. 뭐지? 됐어? 응. 응. 그래서 B1이랑 B2랑 더하면 어떻게 유기되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여기 질문 잘했어. 여기 3개 있고 여기 3개 있고 지금 이렇게 예시 든 거잖아. 마이너스 1이 6개 있거든. 1도 카드가 1도 6장 있고 마이너스 1도 6장 있어. 그럼 요 2개 영역에 6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응? 다시 설명해줄까? 요건 이해됐어?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이 자리는 지금 마이너스 1만 넣기로 했어. 이 2개에는 마이너스 1만 넣기로 했거든. 근데 이 더한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더한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몇 개 넣을 건지를 지금 잡은 개수의 기준으로 숫자를 쓴 거라 보면 돼. 1 6번 더해서 6이다가 아니라 1이 6장이 있어서 6장인 거야. 6장. 6장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 6장.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이해돼? 응.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아니냐 이런 질문일 수 있는데 아니야 그게. 응. 그 안양외국어에서도 질문해주고 그 다음에 요 3월달 시험지에서 질문 있는 거 있으면 좀 더 해줘. 호준이 그거 인쇄해줄게. 아까 그 예람이 물어본 거 가서 설명해 줄게. 안양이고랑 그 다음에 지금 교육청 오늘 풀었던 거에서 추가 질문 있으면 해줘. 찾아가서 설명해 줄게. 요 교육청 21번? 13번? 아 교육청 13번? 응. 10 몇 번? 10번? 응. 아니 이거 9번. 14번. 안양외고에서 중요한 문제 많았어. 그래서 좀 14번에 리을 보내주세요. 14번에 리을? 응. 그럼 24번. 안양외고 24번? 응. 도전 알겠어. 안양외고 세 문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육청 거 할게. 이 9번 문제는 P A 합집합 B는 6분의 5.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 여집합은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P 이렇게 고쳐봐. P 교집합 A 교집합으로 봤을 때 얘의 최대값이 뭔지 물어봤어. 이 최대값이 뭔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A 교집합, B 교집합이라는 거는
여기를 의미하거든. A 빼기 B인 거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3분의 1. 이렇게. 그치? 근데 P A 합집합 B가 6분의 5라고 했잖아? 그럼 이만큼이 뭔 줄 알 수 있어. 이만큼은 6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겠지. 그치? 6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보면 그게 P, B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산이 6분의 2를 빼는 거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이거 왜 구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거 의미가 이렇게 되잖아. P, B에서 빼기 A를 뺀 거야.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A 교집합 B를 뺀 거라 볼 수 있겠지. A 교집합 B를 이렇게 뺀 거라고. 그러니까 B가 있고 A 여집합이 있으면 이거 지금 P, B에서 A 교집합 B 뺀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그치? 근데 PB가 2분의 1이면 그냥 2분의 1의 최대값인 거야. 왜냐면은 이게 0이면 되거든. 이게 교집합이 하나도 없으면 PB 2분의 1 그대로 다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의 리을은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생각하고 이제 알고 가면 돼. 이렇게 점점점 더해가지고 6C 6에 제곱까지 더한 게 이게 12C 6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6C 0 곱하기 6C 6으로 보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6C 1 곱하기 6C 5로 봐. 이렇게. 그 생각을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거야. 아니, 이거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하는 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여기 6C 4 이렇게 간다라면은 얘는 6개 중에 6개 뽑고 6C 0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치?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야. x 플러스 1에 6승에 x 플러스 1에 6승을 곱하면 이게 x 플러스 1에 12승이지.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이 0개, 6개, 1개, 5개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본다 하면은 뭘 비교한다 생각하면 되냐면은 x 6승에 개수를 좌변과 우변을 비교한다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얘랑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여기서 x를 1개도 안 꺼내. 0개 꺼내. 여기서 6개 꺼내. 그래서 여기 곱하는 거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x 1개 꺼내. 여기서 5개 꺼내. 또 곱해. 2개 꺼내. 4개 꺼내. 곱해. 계속 x 6승이지? 마지막에 여기 6개 꺼내고 여기서 1개도 안 꺼내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은 뭐랑 같을 거냐면은 여기서 그냥 한 번에 12개 중에서 6개 뽑는 거랑 같을 거잖아. x 6승. 개수랑.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 숫자를 바꿔주면 0개 뽑았다라는 건 6시 0인 거지. 여기는 6개 중에 6개를 다 뽑은 거고 여기는 6개 중에 1개 뽑은 거고 6개 중에 5개 뽑은 거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 6시 6하고 여기는 6시 0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을 생각을 한 거라 볼 수 있겠어. 이게 12시 6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다 합쳐진다. 가면 되겠어. 아까 은율이 질문이었나? 이해됐어? 응. 그 다음에 교육청
교육청 10번 문제는 이 A랑 B 좌표 잘 잡아주면 돼. A는 그러니까 Y는 로그 2에 X-K가 X축과 만나는 점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이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0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B좌표는 Y는 2가 만나는 지점이라 했으니까 2랑 로그 2의 X 빼기 K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은 요거 0일 때야, 요거는 0일 때. 이거는 B라고 잡으면 얘는 K 플러스 4가 되겠지. K 플러스 4,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서 10까지 잡아보면 함수가 하나가 뭐 A가 이렇게 있고 K 플러스 1,0이 이런 데 생각해봐. 근데 K 플러스 4,2가 뭐 이쯤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걸 연결시켜서 Y축과 만나는 점을 잡아봐라 이렇게 했어. 그치? 그러면 그 점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렇게 가서 0,2라고 하는 지점을 이렇게 꽂힐 거야. 0,2 이렇게 이렇게 좀 축이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랑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이 둘이 이렇게 똑같다고 얘기한 거. 그치?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 쓴 거랑 똑같은 것들. 그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걸로 가면 되겠다. AB는 AC, AB는 AC, 네, 좀 계산 틀렸네. AB는 AC, 이게 아니라 여기네. 이쪽에서 이렇게 AB랑 AC랑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 둘이 이렇게 갖다가 놔야 되겠다. 이렇게 놓고 나서 거리 공식 쓴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 쓴 게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K 값이 나오면서 정답이 나온다. 이거 하은이 괜찮아? 이거? 응. 그거 이해됐어? 좀 이해됐어 이거? 응. 아, 그 키값 구하고 설명해 줄게. 그럼 13번은 이거 어디서 헷갈렸어? 아, 이거 설명 못 들었어? 여기서 응. 그 다음에 여기 1에서 접했잖아. 그럼 1 2번이랑 그 다음에 알파 한 번 더한 게 4라고 얘기한 거야. 왜 여기 세근의 합이 4지. 세근의 합이 3 거니까 1 2번 알파 더한 게 4다라고 해서 알파 값 구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접선을 만들었거든. 그러면 알파 2번에 여기 베타 한 번 만난 거. 그 더한 게 또 4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이제 베타는 0이 나오는 거. 그 이제 0, 마이너스 8이거든. 여기다 대입하면은. B 좌표가. 요 둘러싸인 X축, Y축으로 이 접선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맞아. 그렇게 잡은 거. 얘가 이렇게 쫙 껐을 때 이 X축, Y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 여기 0, 마이너스 8이잖아. 근데 왜 0, 마이너스? 여기다 0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8이거든. 네. 근데 얘는 얘가 2, 마이너스 4예요? 얘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 얘는 그냥 그 0 되는 거잖아. 맞아. 0 되는 거 찾은 거.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한 거. 요거 K 값 아까 구해봤어? 이 10번에 K는 2가 나오거든? 이렇게 K가 2 나와서 여기 써보면 이 좌표가 6,2인 거야. 6,2. 여기는 3,0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면
2분의 1 곱하기 이만큼 게 6이지? 거기다가 여기서 0에서 2까지 이만큼 게 2인 거니까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주면 6이 정답이 되는 걸로 바로 넓이 계산한 거라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22번은 지우고 설명해 볼게. 이 x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 얘기했어. 근데 둘이 만나는 점을 뭐랑? x는 t랑. 그러니까는 하나 뭐 그래프들이 있는데 x는 t랑 만난다라는 거는 그 거리가 5분의 1이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는 이 지수함수들을 그려놓고 나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그러니까 대략 이런 상황이거든. 뭔가 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다른 함수가 하나 지금 뭐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런 지점을 이렇게 문제에서 t라고 준 거야. x는 t. t라고 줘놓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5분의 1이 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 그치? 그래서 그 좌표를 찾는다 생각하면은 대입을 할 때 t를 여기다 대입해봐.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 2에 한꺼번에 이제 써볼게. 2 곱하기 4의 t승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의 k승 하고 여기다 또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의 t승인 거야.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놓고 나서 이 값이 5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상황 많이 해봤으니까 2의 t승을 뭐 a라고 이렇게 둬볼까? 그치? 이렇게 대문자로 둔다라면은 a 값은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써보면 2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분의 1의 k승 그대로 써야 되는데 얘부터 쓰자. 얘부터 쓰면은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의 k승을 쓰고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5분의 1인 거니까 5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를 이제 찾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실근 t의 개수가 실수 t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 자연수 k라고 했지? k 값이 1일 때 한번 생각해봐. k가 1이야. k가 1이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놓고 나면 5분의 1이 여기 이쯤에 있다를 생각해보자. 5분의 1이 뭐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들어간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아까 양수 쪽만 봐야 된다고 했지? 이쪽이 A축이야. 양수 쪽만 봐야 돼. 그치? 이렇게 두면, 그러면 우선 요 함수는 K 값이 1일 때야? 1일 때면 A에다 0 대입하면 그냥 2분의 1 남지. 그러니까 2분의 1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수 있어. 2분의 1이 이쯤 이렇게 생각해보자. 5분의 1보다 큰 쪽. 2분의 1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 그래프는 여기 묶어보면 2 곱하기 a 마이너스 4분의 1에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축이 이쪽에 있어. 있는데 만약에 어떻게 되면 성공인 거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성공인 거야. 교점이 2개 있잖아. 교점이 2개인 상황을 찾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되면 성공. 그치? 그거를 이제 계산한다 볼 수 있겠어. 근데 보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를 따져보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거든. 여기 간격이 지금 4분의 1까지지? 4분의 1까지니까 이렇게 뒀을 때 여기가 요만큼이 4분의 1이야. 여기 얼마일 것 같다? 이렇게가. 이게 y는 2x제곱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여기 얼마지? 8분의
8분의 1이지. 그치? 이게 평행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요 길이가 8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가 않아. 저게 8분의 1.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잘랐을 때 함수가 우리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좀 가정을 해봤거든.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4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8분의 1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얘가 지금 8분의 1이야. 저기 4분의 1이면 8분의 1. 이렇게. 그치? 그럼 말이 안 되지. 왜냐면 2분의 1에서 8분의 1 빼면은 5분의 1보다 크거든. 8분의 3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5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래프가 여기 아직 안 닿았어. 안 닿고 이렇게 지금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요만큼이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간격이 8분의 1이 이만큼이 그냥 8분의 1인 거야. 이게 8분의 1. 여기가 이렇게가 4분의 1일 때 8분의 1인 상황. 아직 안 닿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k 값이 2잖아? k가 2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상황에서 5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또 이렇게 그었어. 마이너스 5분의 1 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그래프가 이번엔 k가 2면은 4분의 1에서 시작하는 거거든. 4분의 1. 그치? 4분의 1에서 시작하면은 4분의 1은 아까보다 좀 내려왔다. 4분의 1. 그치? 하고 또 여기서 그래프가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만큼의 간격이 4분의 1이고 여기 간격이 지금 8분의 1인 거야. 이렇게. 그치? 아까 8분의 3이었잖아. 이번엔 4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면은 8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5분의 1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 딱 교점이 두 개가 생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윤유리가 이해돼? 여기, 잠깐만. 요거 상황 이해됐어? 이차 함수의 비율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여기가 애초에 축이 4분의 1이었잖아. 그치? 4분의 1이었으면, 여기 이 부분을 요렇게, 그러니까 축에서부터의 거리가 4분의 1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요 함수값의 차이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보면, 잘라보면, 여기 이만큼이 4분의 1이야. 여기 지금 8분의 1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 요 모양이 어디 가서 붙은 거냐면은 여기 가서 그대로 붙은 거지. 요렇게. 그치? 그래서 이만큼 4분의 1일 때 여기 함수값의 차이는 8분의 1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8분의 1. 이해돼? 근데 2분의 1에서 여기 2분의 1이었거든?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버리면 8분의 3인데 8분의 3은 아직 5분의 1보다 작아지지 않았어. 이 꼭지점 부분이 5분의 1보다 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가버리면 교점이 하나도 안 생겨. 이 녹색 선이랑 두 번 만나야 되거든? 문제에서 두 번 만나야 된다는 했는데 한 번도 안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 경우는 좀 전에 해봤더니 이 꼭지점 부분이 5분의 1보다 밑으로 내려왔어. 두 번 만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 K는 3일 때 또 해보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바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거든? 이 부분을 알파라고 보고 알파 여기 베타를 이렇게 붙어.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그때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의 t승이 하나는 알파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2의 t승이 베타인 거.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지. t1, t2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둘을 곱해봐. 둘을 곱하면은 2에 t1 곱하기 t2가 되는데 t 곱하기 t1 곱하기 t2 뭐 이런 식이 되겠지. 더하기가 되지. t1 더하기 t2 t1 더하기 t2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알파 곱하기 베타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두 실수합을 p라고 둔다고 했어. 이게 지금 p라고 얘기한 거야. 이만큼이 p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실수 t의 개수가 두 개인데 그 두 실수합이 p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2의 p승은 알파 베타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요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얘 한번 봐봐. 얘 5분의 1일 때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5분의 1일 때에 대한 값을 보고 싶은 거니까 넘기면
2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의 k승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 이게 0이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그때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요 알파 베타 있잖아? 알파 곱하기 베타는 여기 어디 있냐면은 이거야. 알파 베타는 k가 좀 전에 2일 때라 했었지? 2일 때 이렇게 지금 둔다고 하면은 근각에서 한게 쓰는 거야. 2분의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세워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요게 계산해보면 40분의 1이 나오는 거지. 40분의 1. 이게 40분의 1인 거야. 얘가 40분의 1이면 문제에서는 2의 p승분의 1을 구하라고 했거든. 역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2의 p승분의 1은 4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그치? 그 다음에 k 값은 2가 나왔었지? 2 곱하기 40 하면은 80이 정답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어. 무슨 이해됐어? 응.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 접근하려다 꼬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문제인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쪽으로 가는 게 이거는 좀 효율적이다. 그래프로 본다는 게 좀 확대 축소 관점 생각하다가 오히려 꼬인 사람들도 많았어. 근데 문제 나와 있는 방정식부터 해석하고 갔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어요. 그 오늘 안양이고 좀 더 정리해보고 좀 질문을 많이 해줘. 질문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토요일에 요거 한 번 더 갖고 와줘. 오늘 시험지 좀 안 갖고 왔잖아. 그치? 시험지 안 갖고 온 사람들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질문 한 번 더 해보고 가도록 하자. 학교줄 중에서는 뭐 3월달 모의고사에 나왔던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확통 문제를 시험에 낸다. 뭐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있으니까 뭐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보고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를 좀 해놓기로 하자. 이제 교육청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는데 시험 한 달 정도 앞으로 왔지? 그러니까 내신 시험, 그러니까 내신 시험 준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또 잘 해보도록 하자. 자리를 옮겨서 계속 해볼게요. 네, 저는 동시에 가야 돼요.